저는 평생 엄마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원망이라는 게 처음엔 뜨겁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서 타오르고 이유를 찾고 누군가를 탓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그것도 식습니다. 뜨겁던 것이 차가워지고 차가워진 것이 굳어버립니다. 저의 원망도 그랬습니다. 언제부턴가 타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슴 한쪽에 돌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 한마디로 저는 고아원 문 앞에 남겨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5살, 비 오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비 오는 날이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쩌면 그런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긴 했던 걸까? 양부모님은 저를 정성껏 키워주셨습니다. 밥도 굶지 않았고 학교도 다녔습니다. 부족한 것 없이 자랐다는 걸 압니다. 감사하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생일이 되면 꼭 한 번씩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딘가에 진짜 엄마가 살아있을까?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잊어버렸을까? 그렇게 쉰을 넘겼습니다.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잠깐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혹시 김 씨 되십니까? 어머니가 찾고 계십니다. 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만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끊고 나서 바로 후회했습니다. 왜 대답을 못했을까? 그냥 끊어버릴 걸? 아니면 차라리 못 찾겠다고 할 걸?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멍해졌고 잠자리에 누워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엄마입니까? 이미 제겐 다른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제 부모님이었습니다. 괜히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쉰이 넘도록 아무 연락도 없다가 왜 하필 지금일까? 혹시 돈 때문은 아닐까? 재산이 있다는 걸 어디서 알아낸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의심하는 제 자신이 씁쓸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평생 원망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선뜻 좋은 마음이 생길 리 없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저는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왜 나갔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궁금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모른 척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였을까요? 스스로도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발이 움직였습니다. 작은 국밥집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 낡은 간판, 문을 여는 순간 국물 냄새가 훅 밀려왔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구석자리에서 한 노인이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주름이 깊은 얼굴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작았습니다. 그 사람이 제 엄마였습니다. 많이 컸네. 그 말에 저는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많이 컸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당연히 컸지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을 엄마라고 불러야 하나? 불러야 한다면 과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아무 말 없이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국밥이 나왔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데
아무도 먹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누군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테이블만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땐 먹일 힘이 없었어.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50년 넘게 기다려온 말이 고작 그것이었습니다. 준비라도 해온 것인지 아니면 그게 전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말이 거칠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버리셨어요? 엄마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버린 게 아니다. 살리려고 보낸 거다. 그 말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변명이라고 치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너무 낮고 조용해서 쉽게 흘려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빚쟁이들이 집에 들이닥쳤다고 했습니다. 저를 데리고 도망치려 했지만 어디에도 갈 곳이 없었다고, 친척도 친구도 기댈 곳이 아무데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굶겨 죽일까봐 무서웠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말을 찾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랬던 걸까? 아니면 지금 이 자리를 모면하려는 걸까? 믿고 싶은 마음과 믿지 않으려는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60년 동안 저는 한쪽 이야기만 믿고 살아왔습니다. 버려진 아이의 이야기.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다른 쪽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돌처럼 굳어있던 것이 조금씩 금이 가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을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걸었습니다. 엄마는 걸음이 느렸습니다. 저는 맞춰 걸었습니다. 나란히 걷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나란히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공원에 들어서자 벤치가 보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그리로 갔습니다. 앉고 나서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제 얼굴을 자꾸만 바라봤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물건을 확인하듯이. 그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엄마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름 사이사이에 시간이 쌓여 있었습니다. 60년이라는 시간이 저렇게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원망 많이 했지? 엄마가 먼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애둘러 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아 보였습니다. 식당에서도 작아 보였는데 고개를 숙이니 더 작았습니다. 그래도 하루도 잊은 적 없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거짓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믿기 싫었지만 믿어지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왜 이제 찾았어요? 50년이 넘도록 묻지 못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물을 기회가 없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엄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손가락을 천천히 쥐었다 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오래 못 산다고 해서 죽기 전에 한 번은 보고 싶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짐작은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으니 달랐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미워만 하다가 그냥 보내버리게 될까?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엄마 옆에 앉아 같은 하늘을 보는 것이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헤어지기 전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서려는데 손이 와닿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뼈가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작은 손이었나 싶었습니다. 이 손이 5살짜리 저를 안았던 손일 텐데, 이 손이 고아원 문 앞에 저를 두고 돌아섰던 손일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뿌리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한 번만 불러줄 수 있겠니?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의 뜻을. 60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단어였습니다.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양부모님께는 다른 호칭이 있었고, 이 사람은 그냥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존재는 알았지만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붙이면 실제하는 것이 되니까요. 그게 무서웠는지도 모릅니다. 그 단어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한 번 삼켰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60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 오는 날마다 답답하던 가슴, 생일마다 떠올리던 얼굴, 원망하고 또 원망하다 지쳐버린 날들. 그 모든 것들이 이 한순간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엄마, 말하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망도, 미움도, 그 긴 시간도 그 한 단어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단어 하나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용서한 걸까? 아니면 그냥 지친 걸까? 저는 아직도 답을 모릅니다. 용서인지 체념인지 그냥 그리움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섞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비 오는 날이 덜 아프게 느껴집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